유 어머니, 윤호 병사가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겠어요. 명자는 손에 들고 있던 회칼을 떨어뜨립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호가 왜 응급실에? 자세한 건 병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명자는 온몸이 떨립니다. 순덕이가 달려와 명자를 부축합니다. 명자야, 무슨 일이야? 윤호가 응급실에. 명자는 제대로 말도 못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4시 여수중앙수산시장에 첫 번째로 불이 켜지는 곳은 언제나 정명자의 생선가게입니다. 58세의 명자는 이미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회칼이 활어를 손질하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립니다. 칼질 하나하나에 세월의 무게가 묻어나지만 명자의 손끝은 여전히 정확하고 빠릅니다. 물 위에서 펄떡이던 생선들이 명자의 손길을 거쳐 깔끔하게 정리되어 진열대 위에 놓입니다. 명자야, 또 제일 먼저 나왔네. 옆가게 순덕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인사를 건넵니다.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일찍 나와야 좋은 생선 골라놓을 수 있잖아. 손님들이 믿고 찾아오는데.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게로 향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두 사람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명자는 능숙한 솜씨로 생선을 골라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우리 윤호가 어제 전화했는데 부대 음식이 집밥만 못하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투정 안 부리고 잘 먹는다니까 다행이야. 명자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순덕이가 감탄합니다. 아이고, 명자 아들 정말 속 편하게 키웠네. 요즘 애들은 군대 가서도 투정 부리기 바쁜데.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대화에 끼어듭니다. 맞아, 명자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 잘 듣고 착했잖아. 명자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혼자 키우느라 고생은 했지만 윤호는 정말 말 잘 듣는 아이야. 사단에서도 성실하다고 칭찬받았다더라고. 아침 장사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자 명자는 순덕이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윤호가 군대 간 지 벌써 몇 달이나 됐나? 순덕이가 묻습니다. 벌써 반년 넘었어. 시간 참 빨라. 명자는 젓가락질을 하며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윤호에게서 온 전화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명자는 즉시 알아챕니다. 윤호야,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왜 그래? 평소 밝고 활기찼던 아들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나 그냥. 군대는 원래 이런 거겠지?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윤호의 대답은 명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듯한 그 어조, 평소 같으면 부대 생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던 아들이 이렇게 말을 아낍니다. 밥은 잘 먹고 있지? 몸은 괜찮고? 혹시 아픈 데는 없어? 명자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엄마도 몸 조심하세요. 시장에서 무리하지 마시고. 윤호는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합니다. 윤호야, 잠깐. 뭔가 이상해. 정말 괜찮은 거야? 하지만 윤호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명자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20살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그 무력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윤호 생각만 합니다. 혹시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닐까?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닐까?
엄마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는 명자는 결심합니다. 이번 주말에 윤호가 있는 경기도 사단으로 면회를 가기로 한 것입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아들 얼굴 보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명자는 달력을 보며 면회 날짜를 확인합니다. 다행히 이번 주 일요일이 면회 가능한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면회 계획을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 윤호 보러 부대 갈 거야. 요즘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해서. 순덕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서 직접 확인해 봐. 엄마 눈에는 다 보이는 법이야. 혹시 모르니까. 다른 상인들도 공감합니다. 맞아. 아무래도 직접 보는 게 제일이지. 명자는 며칠 동안 윤호를 위해 정성스럽게 간식을 준비합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엄마표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영양가 있는 견과류들을 챙깁니다. 부대 매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과자들도 몇 봉지 준비합니다. 면회 가는 길에서 윤호의 얼굴을 보면 모든 걱정이 기우였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빕니다. 하지만 명자는 아직 모릅니다. 곧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을, 그리고 그것이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요일 새벽 5시, 명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뜹니다. 어젯밤부터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식 봉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김치는 새지 않게 밀폐 용기에 담았고 멸치볶음도 윤호가 좋아하는 단맛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이 정도면 윤호가 좋아할 거야. 명자는 혼잣말을 하며 가방을 챙깁니다. 여수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탑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명자는 윤호가 어렸을 때를 떠올립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마다 달려가서 응원했던 기억, 중학교 졸업식에서 상을 받는 윤호를 보며 눈물 흘렸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도 이렇게 떨렸었는데. 명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 속 간식들을 다시 만져봅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버스를 2번이나 환승해서야 부대 근처에 도착합니다. 길을 몰라 몇 번이나 물어보며 찾아간 끝에 드디어 윤호가 있는 사단 정문이 보입니다. 정말 멀구나. 윤호가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었어. 명자는 경비병에게 면회 절차를 문의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면회실로 향하는 길, 명자의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어떨지, 정말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면회실 앞 복도를 걷다가 명자는 우연히 내무반 쪽 유리창을 지나게 됩니다.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건. 명자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이 믿기지 않습니다. 윤호가 군복 바지를 걷고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 옆에는 깔끔한 복장의 다른 병사가 서 있습니다. 그 병사는 양동이에 한쪽 발을 올린 채 윤호를 내려다보며 뭔가 말하고 있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그 병사의 표정에서 비열한 웃음이 번집니다. 마치 윤호를 구경거리로 여기는 듯한 그 모습에 명자는 온몸이 떨립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명자의 손에 들려있던 간식 봉지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과자 봉지가 터지면서 내용물이 복도 바닥에 흩어집니다. 그 순간 윤호가 고개를 돌려 유리창 쪽을 바라봅니다. 엄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엄마, 왜 오셨어요? 윤호의 입모양으로 그 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호의 눈에 눈물이 핑 돕니다.
부끄러움과 절망이 뒤섞인 그 표정을 본 명자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발을 양동이에 올린 병사도 명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재빨리 발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자는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윤호가 당하고 있는 굴욕적인 상황을,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듯한 다른 병사의 모습을 말입니다. 명자는 복도 한쪽 벽에 기대어 서서 숨을 고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내 아들이 저런 일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동안 전화에서 들었던 윤호의 침울한 목소리, 힘없는 대답들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아들이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분 후 윤호가 면회실로 나타납니다. 평소보다 훨씬 말라 보이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윤호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윤호야, 방금 내가 본 게, 그게 뭐야? 뭘 보셨는데요? 윤호는 시치미를 뚝 뗍니다. 하지만 명자는 속지 않습니다. 너 지금 무릎 꿇고 바닥 닦고 있었잖아. 그 옆에 있던 애는 또 뭐야? 발 올리고 서서 너 구경하고 있던데?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윤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그냥 청소 당번이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윤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청소 당번이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다른 애가 발 올리고 서서 구경하는 게 청소 당번이야? 면회실 안이 조용해집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명자와 윤호를 쳐다봅니다. 윤호는 더욱 위축됩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사람들이 봐요. 명자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춥니다. 하지만 화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윤호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너 지금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지? 명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윤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윤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명자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아들이 정말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자는 즉시 부대 관계자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담당 부관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냥 훈련 중에 우연히 겹친 장면일 뿐입니다. 별일 아니에요. 명자는 화가 치밉니다. 훈련이요? 한 애가 발 올리고 서서 다른 애 바닥 닦는 것 구경하는 게 훈련이에요? 하지만 부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윤호의 굴욕당하는 모습이 계속 눈앞에 떠오릅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명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새벽부터 부대 앞을 서성입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면회를 나온 다른 부모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명자는 용기를 내어 말을 겁니다. 혹시 윤호 엄마입니다. 김윤호 아시나요?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윤호요. 우리 민수랑 같은 중대에 있어요. 명자는 반가움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혹시 윤호가 부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나요? 뭔가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민수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게.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춥니다. 실은 민수한테 들은 얘기가 있긴 한데요. 윤호가 좀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자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떻게 힘들어한다는 거죠? 민수 아버지는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특정 병사 때문에 그 애가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병사가. 그는 말을 멈춥니다. 그 병사가 뭐요?
명자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한 번 더 주변을 살핀 후 속삭입니다. 사단장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건드리기 어려워한다고. 명자는 머리가 띵해집니다. 사단장 아들? 그래서 부관이 그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다른 부모도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저희 아이도 그 얘기했어요. 윤호가 며칠 전부터 대신 징계받고 있다고. 무슨 사고가 있었는데 윤호가 모든 걸 뒤집어 썼다더라고요. 명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대신 징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외박 중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단장 아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되고 윤호만 모든 책임을 지게 됐다는 부모들의 증언을 들을수록 명자의 분노는 커집니다. 아들이 단순히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자는 즉시 부대로 돌아가 다시 항의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높은 직급의 장교가 나타납니다. 윤호 어머니, 진정하세요. 군대 내부 일은 외부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자는 억울합니다. 그럼 제 아들이 억울하게 징계받는 것도 군대 내부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징계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모든 징계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집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의 차가운 반응에 명자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권력 앞에서 무력한 자신이 한심합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명자는 윤호의 동기 부모들과 연락을 시도합니다. 민수 아버지가 알려준 연락처로 몇 명과 통화하게 됩니다. 대부분 조심스러워하지만 한 어머니가 용기를 냅니다. 윤호 어머니, 실은 저희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 말로는 윤호가 정말 억울한 일 당하고 있다고.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아세요? 명자가 간절하게 묻습니다. 며칠 전에 외박 나간 일이 있었대요. 사단장 아들이랑 같이 나갔는데 그때 사고가 났다고. 술 마시고 뭔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사단장 아들은 빠지고 윤호만 모든 걸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명자는 분노로 손이 떨립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권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사단장 아들 건드리면 그쪽 인생도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전화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다음 날 명자는 군 본부 민원실을 찾아갑니다.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사건 당시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민원실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지만 명자의 요구사항을 듣더니 난색을 표합니다. 부인, 군 내부 자료는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특히 CCTV 같은 경우는. 그럼 제 아들이 억울하게 당한 일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민원실 직원의 대답은 명자를 더욱 답답하게 만듭니다. 명자는 민원서를 작성하면서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시간만 끌다가 윤호가 전역하게 될 것입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지금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은정이가 있었습니다. 은정이한테 연락해 봐야겠어. 명자는 오래된 연락처를 찾아냅니다. 몇 년간 연락하지 않았지만 딸처럼 아껴왔던 후배입니다. 은정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은정아? 나 명자 언니야. 오랜만이다.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명자는 잠시 목이 메입니다. 은정아, 언니가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윤호 일 때문에. 명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은정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은정은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언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상대가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명자는 마침내 희망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싸움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예감도 듭니다. 은정과의 통화 후 며칠이 지나자 명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언니, 제가 알아본 결과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은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명자는 서울로 올라가 은정과 만나기로 합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은정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언니, 윤호 사건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은정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춥니다. 사단장 아들이 외박 중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윤호도 함께 있었고 사단장 측에서 모든 걸 윤호 탓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명자는 주먹을 꽉 쥡니다. 그럼 내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네요? 네, 윤호는 그냥 함께 있었을 뿐이에요. 오히려 사고를 말리려고 했다는 증언도 있어요. 하지만 사단장의 압력으로 모든 게 뒤바뀐 거죠. 은정의 설명을 들을수록 명자의 분노는 커집니다. 그럼 증거가 있다는 얘기네요? 명자가 간절하게 묻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당시 CCTV 자료가 모두 사라졌대요. 기계 고장이었다고 하는데 너무 우연의 일치죠. 명자는 허탈함을 느낍니다. 그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생각해요.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병사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은정은 희망적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언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상대편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은정의 경고가 명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날 밤 여수로 돌아온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 날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윤호 생각만 납니다. 순덕이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명자야,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윤호 일 때문이야? 명자는 모든 상황을 순덕이에게 털어놓습니다. 순덕이는 분노합니다. 이런 세상에 그런 일이 권력 있다고 없는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다른 상인들도 명자의 이야기를 듣고 붕괴합니다. 명자야, 우리가 뭐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일 없을까?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명자에게 힘이 됩니다. 며칠 후 명자는 은정을 통해 전역한 병사 하나와 연락이 닿게 됩니다. 윤호의 선임이었던 박 병장입니다. 조심스럽게 만남을 제안하자 박 병장은 망설입니다. 아줌마,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사회에 적응하는 중이라 괜히 문제 생기면 안 되거든요. 명자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요. 박 병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만나기로 합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박 병장은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보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윤호 그 친구 정말 좋은 애인데 사단장 아들 건들면 그쪽 인생도 꼬입니다. 그럼 정말 윤호가 억울하게 당한 거네요? 명자가 확인합니다. 박 병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날 사고는 완전히 사단장 아들이 낸 거예요. 윤호는 오히려 말렸거든요. 근데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보고서도 다시 작성됐고 목격자들도 입을 다물어 버렸고 명자는 분노로 떨립니다. 그럼 다른 목격자들은 어디 있나요? 그게 대부분 아직 현역이라 말하기 어려워할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남은 복무 기간 동안 고생만 하게 되거든요.
박 병장의 말에 명자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박 병장이 마지막에 희망적인 말을 해줍니다.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호랑 정말 친했던 애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명자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 사이 부대에서는 윤호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윤호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더욱 가라앉아 있습니다. 엄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참고 저녁까지 버틸게요. 윤호는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말이 안타깝습니다. 윤호야, 엄마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어. 끝까지 싸울 거야. 엄마, 정말 위험해요. 상대가 누군지 알잖아요. 윤호는 엄마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명자는 결심을 굳힙니다. 윤호야, 엄마는 내가 포기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며칠 후 명자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옵니다. 부대 관계자로부터입니다. 부인, 한번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병사를 위해서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명자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불안합니다. 만남 장소에 나타난 것은 사단 정훈공 보가장이었습니다. 부인, 윤호 병사 일로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제 아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명자는 당당하게 맞섭니다. 부인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윤호 병사에게도 좋지 않을 거예요. 자칫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협박성 발언에 명자는 더욱 화가 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호가 걱정됩니다. 진짜로 아들에게 해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밤 명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계속 싸워야 할지 아니면 아들의 안전을 위해 물러나야 할지. 하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돼. 명자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 사흘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부대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윤호 어머니, 윤호 병사가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겠어요. 명자는 손에 들고 있던 회칼을 떨어뜨립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호가 왜 응급실에? 자세한 건 병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명자는 온몸이 떨립니다. 순덕이가 달려와 명자를 부축합니다. 명자야, 무슨 일이야? 윤호가 응급실에. 명자는 제대로 말도 못합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듭니다. 명자야, 빨리 가봐. 우리가 가게 봐줄게. 택시 불러줄까? 모든 사람들이 명자를 도우려 합니다. 명자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여수역으로 향합니다. 기차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군 병원에 도착한 명자는 윤호가 있는 병실로 달려갑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윤호의 모습을 본 순간 명자는 주저앉을 뻔합니다. 윤호는 수액을 맞고 있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습니다. 며칠 새 더욱 말라 있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윤호야. 명자가 아들의 손을 잡자 윤호가 눈을 뜹니다. 엄마, 왜 또 오셨어요? 윤호의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 의사가 명자를 따로 불러 상황을 설명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출혈입니다. 그리고 불면증도 심각한 상태고요. 스트레스요? 무슨 스트레스 때문에? 명자가 묻자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건 환자 본인이나 부대 관계자에게 물어보셔야겠어요.
다만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명자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몸까지 이렇게 됐을까요? 병실로 돌아온 명자는 윤호 옆에 앉습니다. 윤호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윤호는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가 여기저기 알아보신다고 하니까 더 심해졌어요. 뭐가 더 심해졌다는 거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매일 불러내서 온갖 일을 다 시켜요. 그리고 다른 애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윤호는 말하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저 정말 못 견디겠어요. 명자는 자신 때문에 아들이 더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호야, 엄마가 꼭 해결해 줄게. 조금만 더 참아.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해요. 저녁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참고 나갈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부대 관계자가 들어옵니다. 사단 참모장입니다. 윤호 어머니,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하죠. 명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복도로 나갑니다. 참모장의 표정은 심각합니다. 부인, 윤호 병사 상태가 이렇게 된 것 아시죠? 제 아들이 억울한 일 당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명자가 맞섭니다. 참모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부인이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녀서 윤호 병사가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자는 화가 치밉니다. 제가 소문냈다고요? 사실을 밝히려고 한 거예요. 사실이요? 부인이 아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참모장의 말에 명자는 당황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이 들은 이야기들이 모두 왜곡된 거일 수도 있어요. 군대는 복잡한 곳이거든요. 명자는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일까요? 하지만 윤호가 당하는 모습을 직접 봤는데 그것까지 거짓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본 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윤호가 무릎 꿇고 바닥 닦는 걸 제가 직접 봤는데 그것도 오해일 수 있어요. 청소 당번을 잘못 본 거일 수도 있고. 참모장은 계속 둘러댑니다. 명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지금 저렇게 아픈 것도 제 탓이라는 거네요? 그때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윤호 어머니, 조용히 넘어가 주신다면 아들 저녁까지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뒤돌아보니 사단장이 서 있습니다. 명자는 사단장을 처음 보는데 그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사단장님이시군요. 명자가 인사하자 사단장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호 어머니,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윤호 병사에게도 윤호 어머니에게도 좋지 않을 거예요. 협박에 가까운 말에 명자는 몸이 떨립니다. 제 아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명자가 용기를 냅니다. 사단장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억울하다고요? 증거라도 있나요? 부인이 지금까지 한 일들이 모두 추측에 불과하지 않나요? 명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단장은 계속 말합니다. 윤호 병사가 지금 이 상태가 된 것도 윤호 어머니 때문이에요. 더 이상 아들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시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명자는 병실로 돌아가 윤호를 바라봅니다. 수액을 맞으며 힘없이 누워있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아들을 더 고생시키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아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까요? 그날 밤 병원 근처 숙소에서 명자는 은정에게 전화합니다. 은정아, 나 정말 혼란스러워.
윤호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은정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언니 힘내세요. 그쪽에서 압박하는 건 언니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명자는 손을 떨며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싸워야 할까요? 답을 찾을 수 없는 긴 밤이 시작됩니다. 명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을 맞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결심을 굳힙니다. 포기할 수 없어. 내가 포기하면 윤호만 억울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거야. 명자는 은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은정아, 언니 결정했어. 끝까지 해보려고. 언니,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은정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명자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찮아.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윤호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일이야. 은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그럼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며칠 후 은정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언니,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요. 외박 당시 사고 경위를 알고 있는 민간인이 있대요.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정말? 누구인데?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그날 밤 상황을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명자는 즉시 그 편의점을 찾아갑니다. 50대 중반의 편의점 사장은 명자를 보자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윤호 어머니시군요.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의 증언은 명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날 밤 정말 황당했어요. 술 취한 애가 차를 몰고 와서 가게 앞 화분을 다 부숴놨거든요. 그럼 정말 사단장 아들이 운전한 게 맞나요? 명자가 확인합니다. 네, 확실해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군인이 계속 말리더라고요. 그게 윤호라는 애였나 봐요. 사장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이 와서 사고 접수를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호라는 애가 운전했다고. 명자는 분노로 떨립니다. 그럼 사장님이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나요?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죠. 거짓말은 못 봐주겠어요. 저도 아들 키우는 아버지인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같은 시각 은정은 다른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당시 병원 진료 기록도 구했어요. 사단장 아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와 있어요. 명자는 놀랍니다. 그런 자료까지 있다고요? 네, 사고 당시 응급실에 실려간 기록이에요. 법무관 동기가 도와줬어요. 명자는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모이는 것을 보며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윤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빨리 그만두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윤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사단장 아들이 저한테 더 심한 일을 시킬 거라고 해요. 엄마가 계속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명자는 잠시 흔들립니다. 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일을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하지만 곧 결심을 다집니다. 윤호야, 엄마가 증거를 찾았어. 이제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있겠니? 엄마 위험해요. 정말 위험하다고요. 윤호는 계속 말립니다. 윤호야, 엄마는 내가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 명자의 말에 윤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정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엄마를 믿어봐. 이후 명자는 은정과 함께 모든 증거들을 정리합니다.
편의점 사장의 증언서, 병원 진료 기록, 당시 함께 있던 병사들의 비공식 증언까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언니. 은정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제 국방부 감사관실에 정식으로 제출하면 돼요. 하지만 명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정아, 이걸 공론화해야 하지 않을까? 혼자만 아는 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 공론화요? 어떻게요? 언론에 알리는 거야. 그래야 제대로 해결될 것 같아. 은정은 걱정스러워합니다. 언니,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한번 언론에 나가면 엄청난 파장이 일 텐데. 명자는 단호합니다. 그래야 해. 이런 일이 우리 윤호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다른 억울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명자는 여수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순덕이를 비롯한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자야, 어떻게 됐어? 명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합니다. 시장 사람들은 붕괴합니다. 이런 세상에 그런 일이. 명자야, 우리가 뭐라도 도와줄 게 없을까? 고마워요, 다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명자는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혼자 바닷가에 앉아 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처음에는 그저 걱정되는 엄마였는데 이제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회칼 잡던 손으로 아들 키웠어. 이제는 이 손으로 진실을 잡을 거야. 명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가 마치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명자는 일어나서 집으로 향합니다. 내일은 국방부 감사관실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언론에도 연락할 예정입니다. 집에 도착한 명자는 윤호에게 마지막 전화를 겁니다. 윤호야, 엄마가 내일 모든 걸 해결할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윤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지만 예전보다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는 준비해둔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합니다. 가방 안에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의 증언서, 병원 진료 기록, 박 병장의 진술서까지. 명자의 손은 떨리지만 마음은 단단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윤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어. 국방부 감사관실에 도착한 명자는 담당 조사관과 면담을 합니다. 부인,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네요. 이 자료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조사관은 명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합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이에요. 명자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특히 이 편의점 사장 증언이 중요하겠네요.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거군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사장님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하셨어요. 명자는 희망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감사관실을 나온 명자는 은정과 만납니다. 언니, 이제 언론에 알려야죠? 은정이 물으니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두 사람은 함께 방송국으로 향합니다. 은정의 지인이 소개해준 기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탐사보도팀 김 기자는 명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증거 자료들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김 기자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걸 보도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 텐데 각오는 되어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저는 제 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억울한 군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명자의 단호한 대답에 김 기자는 감동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 반박 기회도 줘야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 사이 부대에서는 명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급하게 회의를 소집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나? 참모장이 보고합니다. 윤호 어머니가 국방부에 정식 신고를 했고 언론에도 접촉한 것 같습니다. 사단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 일이 터지면 우리 모두 끝이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사단장은 초조해합니다. 사단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윤호 병사를 설득해서 어머니를 말리게 하는 건 어떨까요? 참모장의 제안에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자. 그날 저녁 윤호에게 긴급 호출이 떨어집니다. 사단장실로 불려간 윤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엽니다. 사단장과 참모장, 그리고 사단장의 아들까지 모두 자리에 있습니다. 윤호야, 앉아라. 사단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럽습니다. 네, 사단장님. 윤호는 긴장한 채로 앉습니다. 너 어머니가 요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던데? 사단장의 질문에 윤호는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내 어머니인데 모른다고? 사단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윤호야, 너도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커지면 너한테도 좋지 않아.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그만하라고 해라. 윤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사단장님, 제가 어떻게든 해라. 그게 너를 위한 일이야. 한편 명자는 집에서 김 기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 늦게 전화가 옵니다. 부인, 내일 저녁 뉴스에 보도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네, 준비됐어요. 상당한 파장이 일 것 같습니다. 각오하세요. 다음 날 저녁 9시 전국의 시청자들이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군대 내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단장의 아들이 저지른 사고를 일반 병사가 대신 뒤집어 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명자의 인터뷰가 나갑니다. 저는 단지 아들의 이름이 더는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명자의 간절한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집니다. 인터넷에는 댓글들이 폭주합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다니 그 어머니 정말 용감하다. 군대 개혁이 시급하다는 반응들이 쏟아집니다. 부대는 즉시 대응에 나섭니다.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명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일 후속 보도가 이어집니다. 편의점 사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합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사고를 낸 건 사단장 아들이었어요. 윤호라는 병사는 오히려 말리고 있었고요. 생생한 증언에 시청자들은 더욱 분노합니다. 군 인권단체들도 움직입니다. 이번 사건은 군대 내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시민단체들도 연대해서 집회를 엽니다. 군대 내 불의를 척결하라. 윤호 병사에게 정의를 이라는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사단장은 궁지에 몰립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다뤄지고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사단장은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사단장의 아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조용히 다른 부대로 전출됩니다. 사단장도 보직에서 해임됩니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명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존중받는 군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명자의 성숙한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지 석 달이 지나고 드디어 윤호의 저녁 날이 다가옵니다. 명자는 부대 앞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윤호는 특별보호 조치를 받으며 무사히 남은 복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나오는 윤호를 본 순간 명자는 눈물이 핑 돕니다. 여전히 말라있고 조용하지만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확고함이 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윤호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명자는 아들을 꽉 안아줍니다. 윤호야, 정말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따뜻한 시선을 보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윤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엄마,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냐고. 명자는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지금은 어떤데? 지금은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평생 그 억울함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윤호는 계속 말합니다. 군대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부당한 일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명자는 기특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윤호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엄마도 보람이 있어. 여수 중앙수산시장에 도착한 명자와 윤호를 시장 상인들이 환영합니다. 순덕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를 칩니다. 윤호야, 정말 고생했다. 명자야, 너 정말 대단해. 시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명자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명자는 다시 평상시처럼 새벽에 나와서 생선을 손질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손님들 중 상당수가 명자를 알아봅니다. 사모님이 그 윤호 병사 어머니시라며요?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중년 여성 손님이 말합니다. 명자는 겸손하게 웃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로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죠. 하지만 손님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거예요. 다른 손님들도 동조합니다. 맞아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순덕이가 옆에서 거들어줍니다. 우리 명자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내는. 명자는 친구들의 칭찬이 쑥스럽습니다. 에이, 그만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점심시간 명자는 윤호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윤호가 묻습니다. 명자는 잠시 생각해 봅니다. 글쎄, 일단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시장에서 생선 팔고 너랑 함께 시간 보내고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에 알았거든요. 윤호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요? 윤호가 궁금해합니다. 군 인권 상담센터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를 해보려고.
우리 같은 일 겪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명자의 말에 윤호는 놀랍니다. 정말요?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실제로 며칠 후 군 인권센터에서 명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정명자님, 저희 센터에서 상담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명자는 기꺼이 수락합니다. 물론이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명자는 새로운 역할을 시작합니다.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서 군 인권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들을 상담해 줍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길이 보여요. 명자의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윤호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있는 윤호는 법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중에 정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들의 꿈을 들은 명자는 흐뭇합니다. 어느 날 저녁 모자는 여수 바닷가를 함께 걸어갑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이네요. 윤호가 말합니다. 그래,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었어. 명자는 아들과 함께 걸으며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엄마였는데 이제는 정의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게 가장 기쁩니다. 아이가 사람들 앞에 진실을 꺼낼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믿어줬기 때문이야. 그 말 꼭 해주고 싶었어요. 명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멀리서 바다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태극기가 보입니다. 그 깃발이 마치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명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모두 지나갔고 앞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힘을 보탤 것입니다. 명자와 윤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만든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